자, 오늘 지금 우리가 뭐 할 거냐면 원자 구조에서 나오는 에너지띠들,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자성체까지 할 거거든. 자성체까지. 자, 일단 우리가 지금 할 거는 뭐냐면 61쪽, 62쪽 요 부분이거든. 원자 모형. 보어의 원자 모형. 보어의 원자 모형.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연장선 상에 있는데, 자, 쌤이 요거 들어가기 전에 한 번만 참고로 너희들 혹시 그거 기억나? 광자의 에너지, 빛, 입자. 빛은 입자다, 그지? 뒤에 가면 우리가 다음 시간쯤 할 거. 파동에서 나올 건데, 빛은 입자다. 파동이면서 입자다. 빛은 파동이면서 동시에 입자이다. 그때 입자의 에너지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E는 HF는 람다분의 HC. 광자의 에너지. 그래서 쌤 뭐라고 얘기했냐면 에너지가 큰 입자는 뭐가 크다? 진동수가 크다. 진동수가 크고, 그리고 파동 분의 1에 비례하더라. 파동은 짧다. 이렇게 이야기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광자의 에너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 있었었고, 혹시 참고 두 번째, 파동할 때 필요해서 일부러 같이 연결 한번 해주면 운동에너지 공식은 2분의 1 mv제곱. 운동에너지는 2분의 1 mv제곱. 당장 필요한 건 아닌데 툭 튀어나와야 돼서 운동량은 mv. 이렇게 기억나나? 일부러 고전 방식으로 벡터를 좀 표시를 했대. 됐습니까? 자, 이 두 개에서 v를 소거를 해. 자, 상상을 해. v를 소거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 속력에 대해서 1차, 여기 대해서 속력에 대해서 2차제. 그치? 그러면 이 속력을 갖다가 1차를 변형을 해서 2차에다 대입을 하는 거야. 됐습니까? 1차 v는 뭐분의 뭐? m분의 p가 m분의 p. 그럼 요 자리에 m분의 p를 갖다가 제곱을 하는 거지. 그럼 운동 에너지는 2 m분의 mv제곱. 사실은 어떻게? m제곱 여기다 m 있어야 되죠. 그럼 요거 사라지고. 이거 말이 이상하게 됐구나. 여기서 2m분의 v 자체가 m분의 p의 제곱. 이렇게 되었죠? 됐습니까? 그래서 m 제곱이 있었으니까 요거 딱 사라져서 2m분의 p제곱. 2m분의 p제곱. 됐나? 자, 여기서 한 번만 더 변형할게. p는 하려면 요거 2m 이동하자. p는 루트 2m 2k. 됐습니까? 파동 부분에서 필요하게 될 거다. 파동 부분에서. 요거 p는 2m분의 이거 했던 것 때문에 p는 루트 2m 2k. 요거는 자 지우겠습니다. 보어 원자 모형. 보어가 나오기 전에 누가 있었다? 먼저 러더퍼드가 있었다. 맞지? 러더퍼드 원자 모형. 러더퍼드가 원자핵을 찾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무슨 관? 수소방정관. 어떻게? 이렇게 무슨 기체를 넣었다? 수소기체를 넣었다. 수소기체를 넣고 여기다가 전기 에너지를 걸어주겠지. 전압을 걸어주겠지. 그랬더니 여기서 뭐가 나왔다? 빛이 나왔었다. 얘기했었나? 빛이 나왔었고, 그리고 이 빛을 갖다가 그냥 두지 않고 어디 통과? 프리즘에 통과. 프리즘에 통과해보니까 실제로 빛들이 오다가 꺾여서 프리즘 여기 나타났지, 그지? 근데 연속이다, 선이다. 선 스펙트럼이었다. 선 스펙트럼. 근데 그때 나타난 선 스펙트럼이 어떻게 됐느냐? 파장에 따라서 표현을 하겠다. 파장에 따라서. 파장. 혹시나 모르니까 외우는 게 맞다. 파장에 따라서 나타나는데 그 파장의 값이 656 뭐예요? 나노미터.
656 나노미터. 656. 자, 숫자를 외웠는데, 자, 한번 들어봐봐. 외울 만해. 656 사랑해. 사랑해면 숫자가 어떻게 알지? 486 486. 그 다음에 434 434. 656이었으니까 434면 어느 정도 됐지? 그 다음에 410 410. 656 486 434 410. 근데 복잡할까봐 지금 같은 색으로 했는데 사실은 이게 R, G, B, 바이올렛, 빨, 초, 파, 보라색인 거야. 선들이 4개가 있는데 선들이 4개가 있고 R, G, B, 바이올렛이 파장별로 있고 빨, 초, 파, 보라색. 색깔이 달랐어. 이렇게 누가 에너지가 커? 저쪽 거? 보라색 쪽이. 에너지는 크고 진동수도 클 거고 파장은 짧지. 그치? 이쪽은 에너지가 작고 진동수도 작은데 파장은 길었어.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아까 썼던 그 공식이잖아. 진동수와 에너지는 비례하고 파장은 반비례하고. 됐지? 옆에 셀칸 안 놔두고 쭉 달아 써도 된다. 됐지? 근데 이거 지금 너희들 눈에 보이는 색깔이 아니야. 보이는 색깔이지 RGB 바이올렛이니까. 그러면 RGB 바이올렛 얘들 보이는 거지? 무슨 선? 가시광선이다. 가시광선. 가시광선. 근데 너희들 알기로는 가시광선만 있는 건 아니잖아. 맞지? 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이쪽에 파장이라고 이야기하면 파장이 길면 에너지 작지? 그치? 가시광선이 일반적으로 가시광선이 있고 적외선이 있고 그리고 자외선이 있겠지. 얘들도 지금 쓰는 거 맞대? 적외선이 있고 가시광선이 있고 자외선이 있을 거다. 그러면 가시광선은 일반적으로 얘기하기에 380 나노미터에서 760 나노미터 영역이 가시광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대략적으로 뭐 400에서 700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조금 다른데 400에서 700 범위 정도? 한 300 나노미터 정도. 이 정도 되는 거라. 그러면 그보다 파장이 길면 적외선이래. 그보다 짧으면 자외선이다. 그런데 이렇게 좀 체크해줘. 자외선 영역은 좀 좁아요. 적외선 영역은 넓어요. 어떤 일관성이 있냐면 어떤 일관성이 자 여기서 잘 봐. 너희가 봐야 되는 게 이 간격이 체크 안 해도 돼. 체크 안 해도 돼. 이 간격이 좁아져 넓어져. 에너지가 큰 쪽으로 가면서 간격이 좁아졌지. 그치? 그것처럼 에너지가 커지는 쪽이 어쨌든 뭐든 다 좁아. 그래서 자외선 영역이 이게 좁단 말이야. 좁아. 됐나? 그리고 적외선 영역이 이쪽이 넓다고. 에너지 작은 쪽이 간격이 넓고 에너지가 큰 쪽으로 하면 어쨌든 간격이 다 좁아지고. 그래서 여기 적외선도 선이 여러 개 있을 건데 자 적외선 안에서도 에너지가 커지면 간격이 좁아져. 자외선 안에서도 에너지가 커지면 간격이 더 좁아져.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요거는 쌤 얘기를 듣고 집에 가서 파일로 됐던 거, 책으로 된 거 쫙 확인을 하면 아 진짜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혹시나 너희들한테 이걸 좌우를 뒤집어 놔도 내가 찾을 수 있어야 돼. 근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 자, 바래 쌤 이해할배 때문에 좀 울었다 그랬지, 그지? 학생 때 진짜 눈물이 펑펑 나는 거야. 도대체 난 왜 이걸 이해를 못하느냐? 아무도 모르겠다 하는 사람은 없는데 난 모르겠는데. 자, 봐라. 이렇게 된 거다. 이 그림을 보고 할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원자의 전자 궤도를 생각을 낸 거라. 원자의 전자는 특정한 궤도를 돈단 말이야. 전자가 특정한 궤도를 돈다. 정해진 궤도가 있대. 그럼 그때 빌딩으로 이야기했던 게 기억나나? 1층부터 2층, 3층, 4층 이렇게. 자, 그러면 너희가 이렇게 따라 그린데 자, 어떻게 그릴 거냐면 이건 지금 하지 말고 핵이 있었고 핵 옆에 전자가 도는 궤도가 있을 거잖아. 그 중에 우리가 이 부분만 확대를 좀 할게. 그치? 자, 선을 하나 꺼. 가까이 하나 더 꺼.
조금 멀리, 더 멀리, 더 멀리 이런 식으로. 여기 핵이 있는 거야. 여기 핵이. 있나? 그러면 자, 쌩님은 색깔을 다르게 할게. 너희는 굳이 색깔 다르게 안 해도 돼. 요 빨간 거보다는 노란 거보다는 파란색이 그리고 흰색이 선이 좀 길어진 거 보이지? 맞지? 그러면 이 간격이 뭐냐면 너희들 예전에 그런 거 있었어? 전자, 전이 에너지 흡수하면 위로 가고 방출하면서 떨어지고 위치 에너지처럼 봤던 거지. 그래서 아래쪽에 있던 걸 바닥 부분으로 보고 에너지가 작고 위쪽에 높은 곳을 들뜬 상태라고 하고 에너지가 진짜 큰 거고 이렇게. 맞지 그지? 그럼 이렇게 되었는데 자 사실은 보어 할아버지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보어 할아버지가 자 요거 봐봐. 이걸 R, G, B, 바이올렛 이렇게 설명하신 거야. 저게 빨강색, 노란색, 파란색, 흰색 되는 이유가 간격이 넓어지니까 에너지가 더 컸다. 나 근데 이게 요 간격이 좁아지니까 에너지 차이가 이 간격이 좁아져서 저 차이가 별로 안 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지. 나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서 원자 옆에 전자는 특정한 궤도에서 돌고 특정한 궤도에 돌 때는 에너지 흡수 방출 없고 다른 데 갈 거나 떨어질 때 에너지 흡수 방출을 할 거다. 그치? 그런데 추가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너희들한테 여기 적어준다. n이 2보다 크면 뭐가 있겠노? 그 다음 요 그림 밑에 n 값. 좀 n 뭐예요? 얘들 여기에 있는 전자 껍질에 있는 숫자를 n이라고 이야기하고 얘를 양자수라고 한다. 양자수. 지금 양자수가 뭐예요? 그래. 아무도 이 얘기를 안 해주는데 특정 값 지닌다. 이게 양자화되어 있다. 아까 쌤이 특정한 궤도에서 전자가 에너지 지니고 있지. 너희들 혹시 이렇게 했던 기억나? 이 n은 마이너스 n제곱분의 어떤 값? 했던 기억나나? k는 마이너스 n제곱분의 k. 우리가 고1 때도 했던 거다. 그래서 물리시간 여기 이 값을 수소권 13.6으로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때 쌤이 왜 이걸 k라 하느냐? 원자마다 빌딩마다 천장까지 높이가 다르다. 맞지? 그것 때문에 요 k 값이 다른 거고 원자마다 마이너스 n제곱분의 k 이렇게 이야기할 거거든. 됐어? 그러면 이거 특정 값을 지니는데 이게 숫자 n에 따라서 에너지 값이 정해져 있다. 특정 값을 지닌다. 다른 말로 뭐라고? 양자화되어 있다. 그 특정 값을 이야기하는 숫자가 무슨 수? 양자수. 됐습니까? 그러면 n이 2보다 크다. 2보다 큰 거 있노? 2, 3, 4, 5, 6 이렇게 있지. 여기에서 전자가 n 이꼴 1로 전이가 되는 거다. n 이꼴 1로. 근데 이 빌딩 되게 이상하게 생겼다 그랬다. 1층, 2층 사이가 꼭대기, 옥상에서보다 더 넓다 그랬대. 그래서 무조건 1로 떨어지는 게 제일 센 에너지. 자외선 영역이다. 자외선 영역에 가장 진인 빛이 방출이 되더라. 이걸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라이먼 계열. 그럼 좀 잠깐만요. 아까 쌤 보니까 자외선 영역의 라이먼 계열. 이거 3개 나눠놨었지. 맞지? 3개 나눠놨으니까 이거 그러면 패턴화 시켜줄게. 자외선 영역, 가시광선 영역, 적외선 영역 있지.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 다시 패턴화 시켜서 이런 식으로 쓸 거거든? 그대로 꺼놔. 요거 하나만 하진 않을 거라. 쌤이 3개로 나눠서 한꺼번에 적어줄 거라.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어느 게 에너지가 제일 세?
자외선 에너지 제일 세지? 그치? 그래서 얘가 n이 2보다 큰 데서 n이 꼴 1로, n이 3보다 큰 데서 n 2로, n 4보다 큰 데서 n 3으로. 나 어느 게 에너지 제일 세게? 1번 되는 게 제일 세겠지. 자외선 영역. 이거 끝에 요 말을 기억해. 영역. 어떤 영역? 자외선 영역, 가시광선 영역, 적외선 영역. 됐나? 그러한 걸 갖다가 라, 색깔펜, 라, 발, 파. 단순 암기야. 라발파, 라발파, 라발파. 1, 2, 3 됐을 때. 라이먼, 라이먼. 라이먼 계열이라고 해요. 라이먼 계열, 발머 계열, 파셴 계열, 파셴 계열. 진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파셴 계열. 혀의 이. 발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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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셴. 나 라발파, 라이먼 발머 파셴. 혀의 이. 파셴. 발음이 안 돼. 파셴. 나 라이먼 발머 파셴.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됐지? 자, 그러면 요거 들고 어디로 가느냐? 저쪽으로 간대. 어디요? 여기. 자, 요거 무슨 영역? 무슨 영역? 가시광선 영역. RGB 바이올렛. 색깔 보이는 거니까. 그치? 그럼 색깔 보이는 거 이제 몇 번에서 떨어져야 돼? 3보다 큰 데서 2번으로. 됐지? 그럼 잠깐만. 2번으로 떨어질 거야? 근데 제일 작은 에너지가 이거지. 그럼 어디에서 2번으로 떨어져야지 에너지가 제일 작겠노? 3에서 2. 3에서 2.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32라 적을게. 난 32라 적거든? 32라 적긴 한데 저게 의미는 뭐냐면 n이 꼴 3에 있다가 n이 꼴 2로 전이. 이걸 갖다 그냥 선생님 32 적을 거야. 3번 껍데기에서 2번 껍데기로. 됐습니까? 그러면 자 486은 뭐라 적을까? 42 42 4번 껍데기에서 2번. 됐나? 그럼 그 다음에 434는 52 얘는 62 오케이. 32 42 52 62 32 42 52 62 됐습니까? 이 숫자까지 시험 문제 내냐고? 냅니다. 낸다. 어려운 건 아니지, 그지?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쭉 흐름을 파악하면 안 어려워. 달달달 외우려고 하면 일이 많지. 그럼 점점점 에너지가 커질 건데 에너지가 제일 가까운 데 떨어지니까 3층에서 2층, 4층에서 2층, 5층에서 2층, 6층에서 2층. 3, 2, 4, 2, 5, 2, 6, 2. 에너지가 커질 거다. 에너지가 커졌는데 간격이 넓어져, 좁아져? 좁아졌어. 그래서 할아버지가 저걸 보면서 이렇게 원자의 전자들이 특정한 궤도가 있고 바깥쪽으로 가면 궤도 사이의 간격이 좁아진다. 그래서 불특정, 특정한 궤도에서 전자가 도는데 그걸 에너지 특정 값을 지닌다? 뭐 되어 있다? 전자의 에너지는 양자화되어 있다. 그걸 숫자로 이야기할게. 양자수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파악됐나?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전자 전해에 대해서 라이먼 계열, 발머 계열, 파셴 계열 했거든. 자, 이거 추가가 하나 있다. 이런 가시광선 영역에 아까 수소 거 보니까 3, 2, 4, 2, 5, 2, 6이제. 자, 너 혹시 한번 생각해봐. 화학 시간에 몇 주기까지 있었더라? 7주기. 우리가 외웠던 건 4주기에 20번까지가 외웠지. 그치? 근데 밑으로 가면 점점 칸이 많거든. 칸이 많고 한 칸 안에 막 20개씩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있어.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 7주기까지 있어. 7주기까지. 그 얘기는 전자껍질 몇 개? 7개란 거지. 7개. 나 전자껍질 7개인데 저기는 6번에서 2번까지밖에 없지. 7번도 있는데. 그래서 이게 가시광선 영역. 발머 계열 있지, 그지?
발머 계열이 3에서 3보다 큰 거에서 2번. 이렇게 됐지? 지금 가시광선 능력에 조고 말고 7에서 2 이런 것도 있어야 되겠지? 그치? 근데 사실은 7에서 2는 자외선입니다. 7에서 2가 자외선이라고. 애매한 경계가 있는 거라. 애매한 경계가 있다 보니까 어쨌든 그래서 발머 계열의 가시광선 영역이 포함 이렇게 될 거다. 대부분 가시광선 영역 말고 7번에서 2번 되는 건 사실은 이 말이 이렇게 돼야 되거든. 발머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그 주위에 따른 사람들이 봤을 때 2번 껍질로 전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걸 살펴봤단 말이야. 연구자들이. 그러나 발머 계열은 2번으로 떨어지면 가시광선 이제 그치? 2번으로 떨어지면. 근데 여기서는 3, 2, 4, 2, 5, 2, 6이 했지? 그럼 7이도 있을 거 아니야? 정신 바짝 차려야 들려? 그럼 이제 7이가 되면 보라색이 제일 센가 이가? 그럼 보라색이 제일 센 건데 그보다 더 높은데 7, 2가 되면 그럼 얘 가시광선 눈에 보이는 거가 안 보이는 거가? 안 보이는 걸 벗어났을 거라고. 됐습니까? 그 발머에 누가 포함? 대부분의 가시광선 영역이 포함. 책에 보면 가시광선 영역을 포함을 한다 이렇게 했다. 딴 거는 자외선 영역 라이먼 계열, 적외선 파셴 계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근데 발머 계열은 가시광선을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 지금 졸고 나면 안 들린대. 졸고 나면 안 들린다. 자, 얘들 발머 계열은 n = 2로 돼야 되는데 누구? 7, 2. 얘도 발머 계열이라고. 근데 얘는 가시광선 2 아니야. 가시가 아니가 7, 2. 아니지. 자외선이지. 그래서 발머에 가시광선을 포함. 너희가 봐야 되는 건 라이먼, 발머, 파셴을 지금 빨간색 해놨지? 얘가 1로, 2로, 3으로 되는 거라고. 내가 이 위에 거에 색깔을 안 내놨잖아. 얘가 라이먼, 발머, 파셴이 주된 거라고. 1번으로, 2번으로, 3번으로. 됐나? 그러니까 수소에서는 지금 3, 2, 4, 2, 5, 2, 6이 됐지? 7, 2는 자외선일 거라고. 하지만 2번으로 떨어지는 거니까 여기다 넣어야지. 발머에 넣어야지. 됐습니까? 그 발머의 일부에 자외선도 포함을 한다. 그러니까 가시광선 영역을 포함하는 걸 대부분을 발머 계열이라 한다. 됐어? 자, 그 다음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수소 방정관을 기준으로 해서 원자의 전자, 전이 그때 나타나는 빛의 파장별, 에너지 크기라든지 영역이라든지 얘를 표현을 했단 말이야. 됐나? 자, 잠시 너 파일 한번 봐봐라. 파일에 몇 쪽을 봤느냐? 61쪽 우리 저번 시간에 봤거든. 62쪽 펴본다. 62쪽이 받는 게 지금 이 얘기다. 좀 전에 봤다.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 선 스펙트럼. 그 재료에 보니까 EM 비어있지, 그지? 얘가 에너지 준위일 거거든. 에너지 준위. 그러면 그 에너지 준위가 EN 마이너스 N 제곱분의 수소에 대해서는 13.6 일렉트로볼트거든. 지금 바라는데 이유가 있겠지, 그지? 손으로 봐야지. 그치? 부뜩 채워넣고. 그러면 궁금한 게 있어야 될 걸. 그럼 EV는 뭡니까? 라는 생각이 들 거란 말이야. EV. 자, 작년에 할 때 마이너스 N 제곱분의 얼마 이렇게 이야기했었거든. EV가 뭐냐면 지금 이거 에너지 아니야? 에너지 단위 맞아. 오른쪽 옆에 봐봐. 전자볼트 적혀있나? 플러스라네. 전자볼트, 일렉트로볼트. 자, 그럼 잠깐만 생각해봐. E는 VIT. 내가 같으면 적으면서 볼 것 같아. E는 VIT. 에너지, 전기 에너지는 VIT지. 그치? 근데 분명히 VIT, IT. 쌤이 Q는 그거다. 내가 Q는 그거다 했던 기억나나? Q는 그거다. IT, 전류 곱하기 시간. Q, 양, 전하량. 됐나?
생각 안 하면 적어야지. 그리고 집에 가서 찾아봐야지. Q는 VIT 했고, 그때 요거 쌤 IT 할 때 좀 전에 지금 뭐라 했냐? 전류 곱하기 시간 그랬지? 그래서 쌤 Q는 그거다. 근데 공식 표에도 있단 말이야. 꼼꼼히 안 보면 나중에 눈물 난대. Q는 그거다 해서 요거 딱 봤을 때 아 이게 전하거든. 전하 중에 기본적인 게 전자잖아. 전자의 기본 전하 이것 때문에 나오는 거지. 지금 나 확인했지 그지? 그치? 빨리 보내 자꾸 누적돼서 다 확인했는 걸 벌써 짧은 시간에. 그러면 이게 전자볼트 이렇게 해서 단위가 들어간다고. 이랬습니까? 우리나라는 원 쓰고 미국은 달러 쓰고 일본 엔 쓰고 이렇게 쓰듯이 단위가 다르듯이 이 부분 썼던 분들은 전자볼트 썼다. 일렉트로볼트로. 이랬나? 이런 게 있다. 그 밑에 거 보니까 라이먼계열, 발머계열, 파생계열 이런 거 쭉 얘기 나오면서 그림 바로 옆에 양자수라 보이나? n = 1, 2, 3, 4에서 무한대된 거. 양자수. 특정 에너지 값을 이야기하는 숫자다. 양자수. 됐습니까? 그래서 그 밑에 쫙 나와 있었을 때 제일 아래쪽에 656, 486, 434, 410 파장 있는 거 있지? 파장 있었을 때 그 전자전이 몇 번에서 몇 번? 준하는 밑으로 가야 된다. 밑으로. 외투 벗어도 된다. 안 춥다. 3에서 2, 4에서 2, 5에서 2, 6에서 2 쫙 있지? 그치? 얘까지 외워야 된다고. 됐습니까? 넘어간다. 넘어가고 뒷페이지. 뒷페이지에 뭐가 나오냐면 에너지, D, 반도체 이런 말이 나오죠. 다시 본문 간다. 필기. 간다. 너희들한테 뭐가 나와있냐면 에너지 D, 반도체 나오거든. 자, 일단 에너지 D 요 말이 있어. 이게 왜 나왔냐면 우리가 좀 전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기체가 있었어. 기체였다가 고체로 이렇게 써봐. 기체라고 하는 것은 원자들이 똑똑똑똑똑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존재를 할 거야. 그러면 얘들은 기체라고 하는 것은 원자들이 아주 멀리 분포하고 있을 거다. 그래서 원자의 핵이 있었다면 원자 핵을 주위로 전자가 도는 궤도가 있을 거잖아. 맞지? 전자가 도는 궤도가 있었을 거다.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적어줄까? 파울리, 베타 원리. 베타적 경제 수요 가듯이 베타 멀어진다. 밀어낸다는 의미 베타. 파울리 베타 원리. 파울리라는 할아버지가 이야기했겠지. 파울리 베타 원리. 음전하를 띤 전자끼리 서로 당길까 밀어낼까? 밀어내겠지. 전자끼리는 청력이 작용할 거라. 청력이 작용한다. 이 말을 파울리 베타 원리.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얘들아, 너희가 아는 고체라고 하는 것은 원자들이 매우 가까이 따다다다닥 붙어야 된다, 얘가. 맞지? 그러면 원자들마다 전자 궤도가 있을 거라고. 그치? 근데 이게 멀찌감치 있는 게 아니라 원자들이 따다다다닥 붙었단 말이야. 그럼 그 각각, 예를 들어 똑같은 원자라면 똑같은 위치의 전자를 이렇게 가지고 싶어 하지 않나? 맞지? 근데 전자들은 같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원자핵들이 가까이 있었단 말이야. 원자핵들 옆에 있는 전자들도 가까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같은 에너지 지닐 수는 없는 거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야, 니 조금만 밑에 가봐. 내 조금만 위에 있을게. 내 조금 위에 있을 테니까 니 조금 더 아래 가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라. 그래서 고체라고 하는 것은 원자들이 아주 가까이 수많은 원자들이 가까이 존재하게 되는 거지. 이랬습니까? 수많은 원자들이 가까이 존재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밑에 다시 그림을 그려줄게. 공간 모자란 사람 옆으로 가래. 수연아 옆으로 가고. 그러면 얘들 어떻게 될 거냐면 너가 아까 이렇게 그림 그렸지? 그치? 얘들은 상황이 달라. 상황이 어떻게 다르냐? 밑에 핵이 있었다면 자 잠깐만 기다려봐. 이렇게 생겼어. 밑에는 전자의 띠가 왜 띠예요? 조금 이따 설명할게. 간격은 좀 넓어. 간격은 좀 넓고 전자가 조금 더 많아.
위로 가면 간격이 좁아. 간격이 좁고 이렇게 전자가 더 많이 분포하게 되는 거야. 고체의, 무슨 이 뭐예요? 고체의 전자들은 같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미세하게 차이를 준 거야. 네 거 전자 여기 있으면 내 거는 위에, 나는 좀 더 위에, 너는 좀 더 위에. 원자들마다 전자를 지내야 되는데 그 전자가 같은 에너지를 지닐 수가 없으니까. 됐습니까? 아, 그러면 띠가 왜 나타났느냐? 미세하게 에너지의 차이를 주면서 전자가 존재를 해야 되는 거야. 마치 연속으로 보여. 그러나 연속인 것처럼 보이지만 미세하게 차이를 두고 존재하는데 그게 마치 뭐라고? 띠라고 될 거라고. 됐습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굳이 선을 다 안 껐더라도 여기에 누가 있을 거다? 여기에 누가 전자가 분포를 하고 있을 거다. 여기 전자가 분포를 하고 있을 거다. 지금 이거는 뭐예요? 얘는 띠틈. 적습니다. 밑에가 간격이 넓고 위로 가면 간격은 좁아지되 전자는 왜? 위로 가면 간격은 좁아지되 전자의 수는 많아질 거니까. 이러나 위로 가면 전자의 수가 많아진다. 왜 그랬냐? 그건 이제 화학 시간에 배웠어야 되는데 안 하고 넘어갔단 말이야. 바깥쪽 껍질에 가면 전자가 훨씬 더 많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화학 시간에 해야 됐던 그 부분들을 생략을 하고 나왔다는 거지. 이랬나? 이 부분은 원래 화학과 물리에서 겹치는데 화학에서 뺐어요. 나도 이유를 모르겠어. 내가 뺀 게 아니고 화학에서 책 자체에서 빠졌어. 그래서 바깥쪽 껍질로 가면 전자가 2, 8, 8에 있고 2, 8, 18 그 다음은 2, 8, 18 숫자가 2 곱하기 1, 2 곱하기 4, 2 곱하기 9 그다음 뭘 것 같아? 패턴화 2 곱하기 16 그치? 그럼 2 곱하기 25 이렇게 될 거거든. 전자수가 이렇게 많아져. 이렇게 많아져. 그걸 너희들한테 안 가르쳤단 말이야. 됐나? 그럼 이렇게 되면 와 여기 32개 이렇게 바깥쪽 껍데기 갈수록 전자가 훨 많아질 거란 거지. 그래서 두께가 두꺼워질 거야. 됐나? 그러면 전자가 있을 수 있는 데가 있고 전자가 있을 수 없는 데가 있거든. 왜냐 여기도 마찬가지잖아. 전자가 있을 수 없는 데가 있잖아. 전자가 있을 수 있는 데가 있고. 맞지? 그래서 여기는 전자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전자가 존재할 수 없다. 띠틈. 됐습니까? 또는 띠 간격. 그리고 여기는 전자가 존재한대. 뭐라고? 띠. 됐습니까? 그 띠 중에 자 이제 또 적을 게 있다. 띠 중에서 따라해라. 원자가 띠. 여기를 갖다 쌤이 그렇게 지칭할게. 원자가 띠. 너 원자가 띠. 원자가 전자 들어본 적 있지 않나? 가장 바깥쪽 껍데기의 전자. 원자가 전자. 그런 것처럼 원자가 띠인 거야. 됐나? 그럼 그 위에 거 다시 전도띠. 그러니까 전자가 분포하고 있는 게 띠야. 전자가 분포할 수 없는 게, 전자가 존재할 수 없는 게 띠틈, 띠 간격이란 말이야. 그 중에서 가장 바깥쪽에 무슨 띠? 원자가띠. 그 위쪽에 무슨 띠? 전도띠. 차이는 뭐냐면, 원자가띠는 지금 전자가 채워져 있다. 전도띠는 비어있다. 됐습니까? 오늘 할 거 많대. 이 템포로 하면 안 된대. 못한대. 이 포로 하면 못한다고. 다 못한다고. 오늘 목표치는 채울 거거든. 자, 그러면 지금 채워진 건 뭐? 원자가 띠. 위에 비어있는 건 무슨 띠? 전도띠. 준하나 무슨 띠? 원자가 띠. 전도띠. 준하나 뭐? 원자가 띠. 전도띠.
원자가띠, 전도띠. 원자가띠는 지금 채워져 있다. 전도띠는 채워져 있지 않다. 누가? 전자가. 그럼 여기는 전자 갈 수 있는데 지금은 안 채워졌어. 예를 들어서 식당이야. 식당에 놀러 갔단 말이야. 먹으러 갔어. 근데 가보니까 홀이 되게 넓었는데 지금은 이 시간에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앉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저쪽까지 말고 막아놨거든. 그럼 이쪽에만 있다가 이제 사람이 많이 오니까 저쪽도 가도 됩니다. 이렇게 되듯이 전자가 많으면 요 위로 가도 됩니다. 이렇게 될 거거든. 전자가 많으면 잠깐만 선생님 근데 혹시 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너 봐봐. 위로 올라갈 수 있으면 에너지 얻으면 위로 올라갈 수 있어. 그럼 지금 원자가띠에 있던 게 어떻게 더하기 에너지를 얻으면 위로 갈 수 있어. 에너지 위로 얻으면 위로 갈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보통은 어떻게 이야기하냐? 원자가띠는 꽉 차 있다. 원자가띠는 꽉 차 있다. 그럼 잠깐만. 여기 원자가띠에 전자가 있긴 하지. 근데 이 전자가 꽉 차 있다 그랬지? 꽉 차 있으면 움직일 수 있을까 없을까? 없지. 나 식당에 딱 갔는데 이게 마지막 테이블이야. 여기가. 그럼 여기 자리가 좀 별론 것 같은데 딴 데 갈 수 있다 없다? 맞지? 근데 이제 저쪽으로 가셔도 됩니다 하면 내가 골라서 갈 수 있는 데가 많지. 혹시 전기 전도성이라 들어봤나 못 들어봤나? 전기 전도성 누가 움직여야 돼? 전하를 띤 입자? 그치. 전자가 움직여야지 전류가 흐르는 거라. 우리의 목적지는 거기야. 지금 이 얘기 왜 했냐고? 기체가 목적은 아니었어. 기체가 목적은 아니었고 기체에 원자들이 있었었고 그 원자들이 바글바글 보이면 고체야. 그치? 내가 아는 거 봤을 때 어떤 건 전기가 되게 잘 흐르고 어떤 건 전류가 잘 못 흐르지. 그럼 그 왜 그럴까? 구조에 대한 설명이란 말이야. 도체, 반도체, 절연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럼 고체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띠 모양으로 전자가 있다. 그런데 이 원자가띠는 전자가 꽉 채워져 있어. 얘는 비어있어. 꽉 채워져 있으면 움직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전류 흐르겠나 안 흐르겠나? 못 흘러. 근데 여기 있는 전자가 위로 어떻게 하면 올라가? 에너지 얻으면 올라가. 그치? 에너지 얻으면 올라갔지?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일 수 있겠네. 공간이 있으니까. 그럼 전류 흐른다 안 흐른다? 흐른다. 이랬습니까? 전자, 전류 개념 되지? 전자가 움직였다, 전류가 흐른다. 자, 과학은 좀 궁금해해야 돼. 자, 근데 어디까지나 교과서 상에 있는 걸 많이 궁금해해야 되고 이것들을 갖고 있다가 너가 대학교 가서 마음껏 펼쳐야 되는 상황이란 거지. 자, 그래서 분명히 쌤은 학교 다닐 때 그랬던 것 같아. 와,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야? 답답해 죽을 것 같아. 대학교 가면 뻥 뚫려. 그땐 공부를 할 수가 있으니까. 진짜 제대로 된 공부를 하고 팔 수가 있으니까. 나 뻥 뚫린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생겨 있는 게 있거든.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물질의 분류를 한다. 물질의 분류. 뭐에 따라서? 전기, 전도성에 따라서 전기, 전도성을 기준으로 물질의 분류를 해보자. 몇 가지로 분류할까? 세 가지. 도체, 반도체, 절연체. 오케이? 책에서 순서대로 하면 도체가 있고 그리고 중간에 절연체가 있고 그리고 반도체. 이렇게 이야기할 거야. 도체는 전기 전도성이 좋을까 나쁠까? 아주 좋겠지. 맞지? 왜 도체는 전기 전도성이 좋은지 아나? 자,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생각을 할 거거든. 자, 도체 그립니다. 전자가 채워져 있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전자가 채워져 있습니다. 지금 비끔하는 데가 전자가 채워진 거다. 바닥바닥 써간다. 그 다음 여기 하얗게 되는 게 비어있는 거다. 그럼 너희가 알듯이 지금 꽉 채워져 있는 거 있지, 그지? 근데 지금 여기 틈이 없는데요? 이거 틈이 있어 없어 지금? 틈 없지? 그치? 그러면 굳이 에너지 흡수해야 되나?
안 하는 거라. 그냥 바로 옆에 테이블 가면 되는 거야. 이 테이블 앉아보니까 조금 좁은 것 같다. 옆에 테이블 바로 갈 수 있듯이. 에너지 얻을 필요 없지. 그냥 가면 되겠네. 그치? 그러니까 전류가 잘 흐르지. 전자가 움직였으니까. 따로 에너지 흡수 안 했지. 근데 전자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으로 갈 수가 있는 거라. 됐나? 자, 밑에다 적으래. 도체는 원자가띠와 전도띠가 일부 겹쳐 있다. 일부 겹쳐 있다. 됐나? 원자가띠와 전도띠가 일부 겹쳤다. 승희가 좀 좁지 싶은데. 넘겨도 돼.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원자가띠 일부가 채워져 있어. 이런 말도 써. 이러나? 원자가띠와 전도띠가 겹쳐 있다. 또는 원자가띠의 일부가 채워져 있다. 원자가띠의 일부가 채워져 있다. 이런 표현을 쓴다고, 이분들이. 됐습니까? 그럼 전자 에너지 흡수 안에도 이동할 수 있다. 전기 전도성이 매우 좋다. 안 적어도 되겠지, 그지? 전기 전도성이 매우 좋다. 저런체는 이렇게 된 거야. 지금 원자가띠가 있어. 너무 멀어. 너무 멀어. 전자 전이 가능할까? 좀 어려울 것 같아. 전자 전이를 못하니까 전류 못 들어오겠지. 맞지? 이런 거 뭐 있을까, 예로? 뭐, 고무, 유리, 나무, 천, 이런 거. 됐지? 됐어. 그럼 반도체는? 반도체는 그렇지, 적당해. 지금 채워진 원자가띠가 있고, 여기 위에 전도띠가 있긴 하나, 이 전도띠 사이 간격이, 자, 색깔펜, 1에서 2. 1에서 2. 일렉트로볼트 정도. 한 끗 차이 돼. 매 순간 조금 열심히 하느냐, 조금 덜 열심히 하느냐, 나중에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킨다. 나 반도체. 그러면 정말 조금만 에너지를 흡수해도 위로 올라갈 수 있더라. 대표적인 게 뭐 있더라? 원소로 이런 거 있었지 않아? 이름, 규소, 지이, 저마늄, 규소, 저마늄, 얘들이 반도체지. 그럼 띠 간격이 넓다, 좁다? 그치, 띠 간격이 좁다. 조금만 에너지 흡수해도 올라갈 수가 있겠다. 이랬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물질, 그러면 에너지 띠의 구조가 물질마다 달랐고, 그에 따라서 전기 전도성이 달랐구나. 가능하겠나? yes.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반도체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자. 반도체. 네. 반도체. 쓸 거 많습니다.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우리가 순수 반도체가 있고 불순물 반도체가 있을 거다. 됐지? 그러면 자, 첫 번째 순수 반도체. 순수 반도체는 전류가 잘 흐를까 안 흐를까? 안 흘러요. 0켈빈에서는 0켈빈이 뭐지? 절대온도 0켈빈. 입자운동이 정지한 상태다. 입자운동으로 나타낸 온도가 절대온도. 그러면 입자운동이 없다. 0켈빈. 됐습니까? 그럼 이 0켈빈일 때는 입자이동이 없지. 입자이동이 없어. 입자운동이 없으니까 전류 흐를까 안 흐를까? 안 흘러. 그러니까 순수 반도체는 온도가 좀 올라가도 어떤 얘기냐? 예를 들어서 규소가 이렇게 9개는 그래야 돼. 3 곱하기 3으로. 이렇게. 이렇게 나타난 이유가 옥텟 규칙. 규소는 14족 원소이다. 눈에 힘주고 있어라. 그러니까 14족 원소인데 14족 원소에서
원자과 전자가 4개고 그 4개를 갖다가 내가 만약에 중간에 있는 규소라면 하나, 둘, 셋, 넷을 내놨지만 다른 애들도 자기 옆에 4개를 4개 찍이지. 그러다 보면 온 부분에 다 채워질 거다. 그래서 모든 원자 각자 자기를 기준으로 8개가 다 채워졌다. 이렇게 된 거지. 쉽게 얘기하면 우리 반에 왔더니 그치 너희들 반에 학생 수에 맞춰서 의자와 책상 수가 있는 거 아이가? 맞지? 남는 의자나 책상 있나 없나? 없다 아이가? 안 두지 그치? 그랬을 때 그래야지 이제 하나 빠지고 나면 오늘 누가 결석했어 이렇게 되듯이 됐지? 뭐 책상까지 들고 가면 어쩔 수가 없는데 책상까지 들고 가서 결석이면 어쩔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순수 반도체는 이렇게 되니까 전자가 움직일 수 있다 없다? 없지. 그러니까 전기 전도성이 아주 나쁘겠지. 근데 어느 날 또 했는데 이상하다. 왜 갑자기 이건 전류가 잘 흐르지? 라고 보니까 불량품인 거야. 불량품이라서 전자가 하나 빠지고 나니까 전류가 되게 잘 흐르는 거야. 요거 흉내내서 만들어 볼까? 이랬나?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느냐? 2번. 도핑을 한다는 거야. 도핑을 해서 만든 게 무슨 반도체? 불순물 반도체다. 그치? 불순물 반도체다. 불순물, 글씨가 들어가야 되는데, 불순물 반도체다. 네, 불순물 반도체는 미리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된 거야. 자, 일부만 그릴게. 여기가 무슨 띠? 지금 약속한 그대로 하면 채워졌으니까, 그렇지. 원자가 띠. 그렇지. 어제보다 오늘 나아야지. 자, 여기에. 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불순물 반도체는 새로운 에너지 준위를 삽입한다. 새로운 에너지 준위를 끼워 넣어준다. 이게 도핑인 거야. 뭘 끼우느냐? 에너지 준위를 끼우는 거야. 에너지 준위. 준현아, 나갔다 온나? 물 한 잔 마시고 온나? 자, 새로운 에너지 준위를 삽입을 할 거다. 됐지? 삽입을 할 건데, 자, 양공, 전자. 양공과 전자를 도핑을 할 거다. 양공, 전자. 혹시 양공이란 말을 딱 들었을 때, 저기가 지금 꽉 차 있겠나, 비었겠나? 비었어. 공이니까. 그치? 공인데, 이게 양공이지. 왜 플러스란 말을 하냐? 저기가 전자가 찾아갈 거거든. 그럼 잠깐만, 양공을 얘들아, 지금 여기 전자 태워뒀다 그랬지? 양공을 여기 A에다 둘까, B에다 둘까? B. 여기 봐봐. 만약에 밑에 전자가 채워져 있지? 그럼 전자가 에너지 얻어서 여기까지 가야 되거든, 사실은? 잠깐만. 선생님, 여기 뛰어서 저 책상까지 뛰어야 된대. 아나, 다 웃었는 거. 비웃었대. 사실 불가능하다. 저 간격을 내가 못 올라갈 거다. 멀다. 내 다리 길이에 비해서. 1.8m는 안 되는 것 같은데, 불가능하다. 포기. 그럼 이 상황인 거야. 여기 건 전자가. 너무 먼데 못 가겠는데? 포기. 이러고 있을 때. 야, 요까지 올 수 있지 않겠나? 요까지 와.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양공, 플러스 구멍을 갖다가 놔두는 거야. 그럼 전자가 여기까지만 가면 되겠지. 됐습니까? 됐나? 진작 나갔다 오지. 그치? 시간이 아깝잖아. 됐어? 자, 그러면 얘랑 어쩌겠니?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필요하면 내가 요구를 해야지. 아깝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에 전자가 있다가 전자가 이까지 가야 되는데 못 가겠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자 뒤 요까지 오면 어쨌든 전자가 있잖아. 이름 전류 흐른데 전자가 움직임이 있지? 그럼 전류 흐르는 거라. 쬐끔이라도. 그러면 여기 있던 전자가 요까지만 올라가도 전류 흐르는 거라. 됐지? 그럼 여기다 양공 놔두면 나 요까지 가면서 전자 이동했다? 전류 흘러.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양공은 어디다 설치한지 아나? 이게 무슨 띠 체크했는 게?
원자가 띠가 전도띠가. 원자가 띠제. 원자가 띠 위에가 밑에가. 이걸 우리가 위랍니다. 아하. 원자가 띠, 원자가 띠 위에다가 양공을 도핑을 합니다. 그럼 전자 이동할 만하겠지. 그치? 혹시나 이다 전자를 도핑해 줄 때는 저기 A 위치가 괜찮지 않을까? 어차피 여긴 꽉 찼대. 여긴 꽉 찼대. 그치? 여긴 꽉 찼고 여기 텅텅 비었잖아. 근데 혹시나 전자를 요쯤 갖다 놓으면 야 가기 쉽네. 됐지? 그럼 전자는 어디에다가? 전도띠 어디? 아래. 요 그림 상상해야 돼. 상상해야 돼. 그게 이게 외워지는 거지. 다행이야. 이응. 양공은 원자가 띠하고 관련이 있고 전자는 누구? 전도띠하고 관련이 있고 원자가 띠 위인지 알겠나? 당연히 원자가 띠와 전도띠가 있었으니까 원자가 띠보다는 위쪽밖에 없고 전도띠보다는 아래밖에 없을 거 아니야. 됐습니까? 그러면 혹시 우리가 도핑한다. 자, 세 번째. 무슨 형 반도체? P형 반도체. 뭐가 P형 반도체지? 파지티브. 아우, 공부할 만해. 긍정적이야. 왜? 누구를 도핑할 거냐면 13족 원소를 도핑을 할 거예요. 너희가 아는 13족 원소는 어때? 원자가 전자가 몇 개? 원자가 전자가? 맞아. 원자가 전자가 3개 있는 애가 13족 원소야.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할게. 이건 귀찮으니까 그림 그리지 말래. 규소가 있었고, 규소가 있었고, 규소가 있었고, 규소가 있었고, 규소가 있었고, 규소가 있었고. 자, 13종 너가 아는 거 뭐 있어? 리베, 붕소. 요건 적자, 붕소. 남아, 알루미늄. 원소교 외우기 어렵나? 붕소, 알루미늄. 괜찮지? 이거 어때? 한 번만 들으면 안 까먹을걸? Ga, 갈륨. 갈륨. In, 인듐. 안 어렵지? 쉽네. 공부할 만하다, 그지? 긍정적인 생각이 막 들지? 포지티브하다. 요 녀석들이. 자, 한번 봐봐. 여기에 누가 왔냐? 알루미늄이 왔어. 원래 다른 애들이 다 직가 하나씩 내놓고 여기가 전자가 하나씩 있었겠지? 알루미늄 전자 몇 개? 3개. 하나, 둘, 셋. 이 자리 비었어, 안 비었어? 비었지? 자, 오늘 준호 짝꿍이 결석. 그럼 어떡해? 준호 짝꿍 결석. 그러면 준호 옆자리에 비었다는 얘기잖아. 절친. 혼나. 그치? 준호 절친이 준호 옆자리 딱 갔겠지? 그럼 어떡해? 다른 자리가 비었겠지? 그럼 또 이렇게 대이동이 생기겠지? 대이동이? 잠깐만. 누가 움직였다고? 전자가 움직인 거지. 그럼 전류 흘러 안 흘러? 흐르는 거지. 되겠나? 그렇지. 하나만 빠져도 이동이 원활하게 일어난다. 전류 잘 흐르겠다. 누구보다는 순수 반도체보다는 꽉 차 있는데. 됐습니까? 그래서 13족은 누가 도핑? 원자가 전자가 있는 13족 원자가 전자에 전자가 3개 있는 애가 도핑이 되니까 갑자기 빈자리가 생겼다. 누구를 도핑했다? 양공을 도핑을 했다. 13족에 근데 너희들한테 어차피 4가지밖에 얘기 안 할 거라 더 가르쳐준다고 외우겠나? 그치? 13족 주까지. 됐지? 그 다음 4번. 그럼 무슨 형 반도체? N형 반도체. 자, 긍정적이 있었으니까 네거티브, 부정적이. 네거티브. 자, 그럼 딱 보자마자 짜증난대. 몇 족 원소냐면 15족 원소거든? 진짜 이름 따라 간다는 게 있잖아. 너 봐래. 이거 너희들 중2 때 원소교 외울 때 고생했다, 이가. 이름. 난 뭐라고? 콕 찔리게 생겼지? 팍팍 뾰족뾰족하게 콕콕 찔리게 생겼어. 그래서 질소라 외우라 했어.
근데 이 말을 하기 전까지는 애들이 질소 외우기가 왜 그래 힘들겠노? 네, 질소. 그 다음 야도 좀 많이 짜증났다 이가. 아, 지금도 헷갈리나? 인? 맞지, 그지? 질소, 인. 뭐로 봤을 때 제가 인처럼 생겼노, 맞지? 저는 인처럼 생각 안 났어. 자, AS, SB. 뭐, 영시간이냐고? 애자이다. 자, 요거 비소. 요거 안티모니. 맞지? 딱 이름 답지? 네거티브하다. 자, 비소, 안티모니. 그나마 얘들아, 요게 원자 번호 그대로 순서대로 되는데, A, SSB. 뭐, 아바 이런 건 아니지만, A, SSB, AB, 대소소, 대소, 이렇게 맞췄을 때, 비소, 안티모니. 됐습니까? 이렇게 되는 게 있다. 그럼 얘를 도핑을 하고 나면, 누구 도핑했다고? 아, 저것처럼 볼 건데, 안 그래도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는 어떻게? 비소를 도핑을 한 거야. 그리고 원래 양옆에 있던 규소들이 하나, 둘, 셋, 넷, 놨겠지? 그치? 난 몇 개? 5개. 하나, 둘, 셋, 넷. 야, 내 자리는? 큰일 났다. 그치? 어떡하지? 자, 우리가 예약을 해서 왔는데, 영화관에 왔는데, 한 자리가 모자라. 그럼 어떡해? 아, 화장실 좀 갔다 와야 되겠다. 내가 얼른 나갔다. 하면 몰수하고. 그 자리 빨리 내가 앉아야지. 걔 가방은 이렇게 옆에 딱 빼주고. 그치? 그럼 걔가 와서 뭐라 가지 못하니까, 야, 수연아, 밖에 누가 왔더라? 니 찾아왔더라. 잘생겼던데? 그럼 수연이 어떻게 하겠노? 금방 나가겠지? 그치? 그럼 어떻게 해? 가방 싹 내려놓고 앉아봐야지. 그럼 수연이 이제 또 속고 있겠나? 그치? 갔다 와서, 진우가 그 잘생긴 남자가 내가 아니더라. 니 찾아왔더라. 이렇게. 그럼 진욱이는 진짜 그럴 리가. 그도 어떡하겠노, 그치? 니 맞다니까 나가겠지. 그럼 잠깐만. 이 전자가 지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다른 애들 꼬드겨가지고 나가도록 어떠한 수술을 다 쓰더라도. 그치? 그럼 결국 돌아다녀, 안 돌아다녀? 전자가 다녀. 전기 전도성이 높아진다는 거지. 됐습니까? 그래서 P형과 N형은 누구는 양공을 도핑, 누구는 전자를 도핑. 근데 얘를 따로 쓰진 않아. 자, 무슨 얘기냐? 5번. 반도체에서 5번. 에너지띠는 지워졌어야 되는데 그대로 남아있었네. 반도체에서 5번. 이름이 다이오드. 반도체에서 5번. 다이오드. 다이 죽었어. 이게 알지? 다이 몇 개? 2개. 다이 2개. 오드 소자. 2개 쪼매한 거 한번 붙여봐봐. 다이 오드인 거야. 됐나? 자, 미리 이야기하면 선생님이 가전제품을 뜯을 때 한 번씩 이렇게 고장나면 뜯어보고 버려. 궁금하니까 옆에 짝꿍하고 같이 뜯어보고 확인하고 버리는데 진짜 이렇게 생긴 게 있어. 이렇게 크냐고? 아니, 정말 좀 해야지. 어떤 건 진짜 손톱만 해. 깎아는 손톱, 버릴 깎아는 손톱만 해. 정말 잼해. 이랬나? 얼마나 긴 손톱을 잘랐는지 모르겠지만, 잘라는 손톱만 한데, 이렇게 짝대기 양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생겼어. 거기에 뭐, 어떤 건 일부러 플러스 되어 있는데, 표시나게 뭐 짝대기도 있고 한데, 너희들한테, 자, 이렇게 보통, 이렇게 꺼놔. 한쪽은 P형, 한쪽은 N형. P형하고 N형하고 2개 붙여놨는 거야. 이랬나? P형, N형 붙여놨는 건데, 근데 너희들 혹시 전지 기억나지? 자, 요거 쓰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전지 쓰고, 요렇게 가서 전구 있고, 왔을 때 스위치도 있고, 우리가 이런 걸 뭐라 하지? 전기 회로라고 하지. 전기 회로에는 전지가 정말 이렇게 생겼어. 알잖아. 뭘 사용하지? 기호를 사용하지. 그치? 그럼 얘들도 전기 회로에다 써야 돼. 그럼 기호를 써야 되겠지. 근데 항상 이런 과학자 마음속에 들어가야 돼. 그 사람들 되게 단순해. 복잡한 게 딱 질색이야. 한번 정한 규칙은 그대로 지키기를 원하는, 하고자 하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면, 자, 좋은 수가 생겼어. 뭐요? 이렇게 얘가 다이오드 기호거든. 근데 얘는 다이오드는 사실은 너희들 고1 때 배웠겠지만 정류작용이거든. 잊었는지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기억하기에 정류작용은 한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 한 방향으로 흘러. 한 방향으로 흐른다는 얘기가 다른 말로 교류로 흐르던 전류를 직류로 만들겠다. 이게 정류거든. 너 빨전투 반환부터 안 바꿔도 돼. 이랬나? 응. 빨전투 반환부터 안 바꿔도 돼. 정류작용이다. 한 방향으로 흐르게 한다. 교류를 직류로 바꾼다. 그럼 얘는 이게 쌤 아까 뭐라고 했어? 과학자 마음속에 들어가라 그랬지. 전류가 흘러야 되지. 전류가 요렇게 흐를 거야. 요렇게. 요 방향으로, 요 화살표 보이지? 요 방향을 요렇게 흐르게 할 거야. 됐나? 근데 너희들 알고 전류는 어디서 어디로 흘러야 돼? 무슨 극에서 무슨 극?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 맞지, 그지? 그러면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이면 이렇게 해볼까? 뭐 굳이 이렇게 안 하더라도 자, 이렇게. 내 생각에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그리고 P, N 되면 전류 흐를까 안 흐를까? 얘가 흐른다는 거야. 근데 왜 흐르는지 알아? 지금 봤을 때 이게 길고 날씨가 플러스 극이라 그랬지? 그러면 이렇게 전류가 간다 그랬다? 전류가 간다라고 좀 정말 전류가 갈까? 진짜 흐르는 거 누구? 전자. 맞지? 전자가 가는 거야. 이쪽에 전자가 이렇게 나가서 갈 거야. 됐지? 자, 이 상황을 좀 잠깐만 얘기해 줄게. 잘 들어봐봐. 자, P형하고 N형하고 이렇게 붙어 있어. 전류가 흐른다는 것은 어느 한쪽이라도 딱 끊어진 데가 있으면 아예 못 흘러. 이해됐나? 어디 한 군데라도 흐름이 없는 데가 있으면 안 돼.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전자가 나갔지? 그럼 이렇게 해서 전자가 공급된다는 얘기잖아. 전자가 딱 왔다. 그치? 근데 원래 여기가 N형이지. N형이란 말은 우리 짝꿍이 이런 애보다 남아돈 전자가 좀 있는데 이거지. 얘는 우리 빈자리 좀 있어. 빈자리 좀 있어. 이렇게 된 거야. 됐나?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면 양공은 플러스 극에서 공급되는 것처럼 얘는 마이너스 공급되는 것처럼 잠깐만 요 자리 퐁당 들어가기를 원하지. 끼워지기를 원하지. 그럼 얘 여기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지? 그러면 계속해서 전자가 공급이 되면 자, 양공이 이쪽으로 오지 않나? 하지만 플러스 극에서 계속 양공이 공급되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그랬지? 그러면 전자가 퐁당 징검다리처럼 해서 이 옆으로 갈 수 있을까 없을까? 갈 수 있겠지 그지? 전류가 흐르는 거라. 전류가 흐르는 거라.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양공과 전자가 접합면으로 이동. 접합면이 어디예요? 여기가 접합면이거든. 이 접합면 쪽으로 얘가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전류가 흐르는 거라. 이랬나? 이걸 갖다가 양공과 전자가 접합면으로 이동. 요 말 되게 중요해. 접합면으로 이동을 한다. 그치? 요거 적어줘야 돼. 접합면으로 이동한다. 이걸 순방향. 전압이 걸렸다. 순방향으로 전압이 걸렸다. 전류가 잘 흐른다. 순방향으로 전압이 걸렸다. 전류가 흐른다. 이걸 순방향 바이어스 또는 순방향 전압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그러면서 전류가 흐른다. 이 경우를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이렇게 된대.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이렇게. 기호로. 한마디로 너희들한테 요 화살표처럼 보이는 게 이게 전류 방향이라고. 전류 방향이라고.
됐나? 그럼 전류 방향처럼 되려고 하면 여기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해야지. 전류가 쭉 가다가 쭉 가듯이 될 거란 거지. 이랬습니까? 자, 그리고 역방향은 안 그릴게. 설명만 들어. 역방향은 안 그릴게. 역방향이란 말은 너 그럼 생각을 해보면 역방향은 무슨 극의 P형? 마이너스 극의 P형. 이게 연결되면 역방향일 것 같아. 그치? 좀 한번 그려볼게. 자, 이렇게 된 거야. 여기 P형이고 여기 N형인데 짜란! 여기가 마이너스 극, 플러스 극. 이렇게 전류가 간대. 플러스 치는 거. 아, 그럼 잠깐 여기 누가 있다고? 전자들이. 됐지? 근데 이쪽에 플러스 입자 오는 셈처럼 되지? 그럼 전자들이. 난리 났겠지. 플러스 보고 이쪽으로 오겠지. 그치? 반대로. 여기서 이렇게 전자가 가겠지. 전자 가겠지. 마이너스 알맹이가. 그럼 여기 있던 양공들이. 여기 있던 양공들이. 전자 보려고 이쪽으로 오겠지. 에헤이, 그럼 어떡해? 여기 이동하는 애가 있겠나? 텅텅 비었겠지. 맞지? 그 나중에 본문에 이제 나중에 이야기할 때 요건 얘기할게. 공핍층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아, 지금 안 들어도 돼. 공핍층. 어디라도 한 군데라도 이동 안 하는 데가 있으면 전선 끊어진 거와 똑같아. 전류 흘러 안 흘러? 안 흘러. 텅텅 비었지. 에헤이, 결핍. 텅 비었네. 결핍이네. 무슨 층? 공핍층. 그럼 이거는 쌤 접합면으로가 중요하다 그랬지. 그럼 얘는 접합면에서 멀어진다. 전류가 흐를까 안 흐를까? 안 흘러. 접합면에서 멀어진다.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말 됐나? yes. 자, 그리고 나면 자, 반도체가 조금 길어서 그런데 반도체 쌤 한 3분만 더 하고 잠시 쉴게. 자, 그럼 반도체 지금 아직 덜 했는데 5번 다이오드 했지? 그치? 6번에 혹시 너희들 이거 알아? LED? 그럼 뭐 뉴스에 났다던데 뉴욕이 뭐 옛날에 뭐 나트륨 등에서 LED로 바뀌니까 뭐 헐리우드도 그렇고 분위기가 없다. 그치? 도로에 옛날에는 가로등이 노랗게 이렇게 됐다가 요즘은 다 LED. 다 LED로 다 바뀌었는데 전기요금 60%나 감소됐대. 근데 사실 쌤도 학원에 예전에 조명을 딱 바꾸니까 진짜 조명, 전기 많이 쓴 조명을 뭐 쓰다가 바꾸니까 예쁘진 않던데 전기요금이 절반 줄더라. 초창기에 진짜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 정말 예쁜 강의실을 쓰는 때가 있었거든. 완전 인테리어 끝내주기 짱짱하게. 그래서 막 조명 쫙 해서 알지? 막 칠판 앞에 조명이 쫙 해도 피부가 다 탔어. 그 정도로 되더라고. 백화점 조명등 있지? 막 그런 것까지 쫙 썼거든. 근데 그게 그런지 몰랐어. 예뻐서 했는데 피부하고 바꿨다. 자, LED. 이거 뭐의 약자지? 라이트 이미팅 다이오드. 라이트 이미팅 다이오드. yes, 발광 다이오드. 라이트 이미팅 다이오드. 발광 다이오드. 얘는 빛을 낼까? 빛이 흡수가 돼야 될까? 빛을 내는 거야. 그래서 이걸 우리 조명 또는 영상 디스플레이 화면 또는 이런 거 리모컨. 리모컨은 물론 적외선이 나가기는 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적외선이 나가기는 해. 하지만 얘도 발광 다이오드인 거야. 됐나? 자, 쌤, 이 발광 다이오드 조금만 더 이야기해보자. 발광 다이오드에 혹시 너희들 노란색, 빨강색, 초록색 나오는 거 본 적이 있지, 그지? 요즘 자동차 뒤에도 브레이크 등 이런 거 다이오드로 빠박 밝혔잖아. 그치? 빠박 점처럼 땡땡땡 박혀놓은 거, 신호등 이런 것도 땡땡땡 박힌 거 다 다이오드야. 근데 그거 혹시 있잖아. 전압을 좀 세게 걸어주면 에너지 약간 빨강색이 초록색으로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어요. 무슨 얘기냐? 너 생각해봐라. 빨간색의 에너지가 커, 초록색의 에너지가 커. 초록색의 에너지가 크지? 전압을 세게 걸어주면 전류가 세게 흘러서 빛이 더 밝아질 뿐이야. 좀 그러면요. 이게
너희들한테 다이오드, 그러니까 PN 접합이니까 여기도 뭔가 도핑을 했잖아. 도핑된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이 간격이 달라져. 이 간격이 달라서 이 간격 때문에 조명의 색이, 발광 다이오드 색이 달라지는 거야. 시험 문제 묻거든. 이래나 보통 니은이나 디귿에 물어. 기억에서도 안 물어요. 그 얘기는 그만큼 애들이 요거 헷갈려 한다 이 말이거든. 항상 이렇게 기억은 알겠는데 니은 디귿에서 갈려진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도핑에는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이 간격이 달라져서 빨강 불빛에서 얘들이 초록 불빛 이렇게 달라지는 게 도핑된 원소 때문이야. 원소 때문에. 그러면 높은 전압 걸어줬다. 높은 전압. 색 변화 있다 없다? 없어. 절대 안 돼. 이랬나? 도핑된 원소 때문에 딱 정해진 거고, 그럼 높은 전압 걸어주면 그냥 좀 더 밝아지겠지. 전류가 잘 흘러서 밝아질 뿐이겠지. 이렇게. 이랬나? 그러면 발광 다이오드를 할 때 동시에 해줘야 되는 마지막 반도체 영역. 자, 광 다이오드. 뭐라고? 광 다이오드. 잠깐만, 뭐가 차이가 나지? 저거 보고 얘기하자. 광. 다이오드. 다이오드 똑같은 것 같고. 광이냐, 발광이냐? 아하. 발광, 광. 빛은 둘 다 들어갔고. 그럼 차이가 뭐지? 자, 발광은 얘는 무슨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 전기가. 확실해? 발광. 전기 에너지 공급하니까 빛 에너지로 바뀐 거 맞아? 확실해? 확실하니까 적었겠지? 적었겠지? 그럼 광 다이오드는 뭘까? 자, 준호야, 뭐로 바꿀까? 잘 찍어봐봐. 지금 적어놓고 항상 공부하라 그랬잖아. 적어놓고 나면 대꾸되는 게 있을 거거든. 적혀 있잖아. 뭐를? 전기를 빛으로 했지. 광은 빛을, 그렇지. 전기를 빛으로 하던 게 빛으로 전기를, 근데 잠깐만, 빛으로 전기를 왜 만들지? 자, 잠깐만 이랬으면 저기 올라가서 스위치가 어디 키는 데가 있을 건데 내가 사다리 어디 가면 좀 힘들겠다, 그치? 저거 어떻게 켤까? 간단하지 뭐. 작동하자. 잠깐만. 얘가 뭐라고? 앞에 게? 다이오드야. 여기 다이오드야. 요 앞에 게 볼록한 게. 다이오드인데 이 다이오드는 발광 다이오드야. 그럼 제가 뭐가 갖고 있냐면 광 다이오드. 근데 빛 보냈지? 저 왜 초록색 불 켜진 데 있잖아. 나 또 장난치다 뭐라 하겠다. 초록색 불 켜진데. 저기가 빛이 딱 들어가면 알았어. 전류 흐르게 할게. 띵동. 지가 대신 눌러주는 거야. 제가 뭐를? 빛을 전기로 바꿔주는 광 다이오드. 이랬나? 선생님 늘 얘기하지만 오늘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 누가 문 열어주지 않더나? 잘 다녀오세요. 아침에. 전부 다. 그래, 자동문. 자동문 안에는 발광 다이오드와 광 다이오드가 있어. 둘 다 갖고 있어요? 쌤 알기로는. 그 사이 또 기술이 변해갖고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겠는데 쌤 알기로는 발광 다이오드와 광 다이오드를 갖고 있어. 빛을 항상 내고 있어. 빛을 내고 빛이 들어오도록. 그러고 있거든. 근데 그치, 빛이 나갔다가 빛이 들어오는 걸 딱 보고 아무 일 없네 이러고 있다가 빛이 분명히 나갔는데 들어오는 양이 생각보다 많아졌어. 왜? 내가 다가가니까 내한테 부딪혀서 빛이 들어간 거야. 그럼 광다이오드에서 많이 감지. 사람이 오니까. 반사, 감지. 좀 켤까? 쥐 여는 거지. 우리는 그렇게 해둘 수도 있는데 일부러 잠궈놨지. 왜냐? 옆에 슥 지나갈 때마다 의도치 않게 열리니까 버튼 눌러서 가라. 근데 아파트에 들어갈 때 말고 나올 땐 자동으로 열어주지, 그지? 사람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광과 발광 다이오드가 동시에 있는 거다. 그래서 감지되는 빛의 양이 다르니까. 그 빛의 양이 다르니까 좀 이따 열까? 지금 열고 있을까? 이게 되는 거지.
이랬습니까? 잠시 휴식 후에. 이렇게. 자, 그러면 그 밑에 이제 자성체. 자성체는 일단 결론부터 이야기할게. 우리가 주변에 아는 자성이 뭐죠? 그러게. 자석에 끌리는 성질. 어디에? 자석에 끌리는 성질. 이게 자성인 거야. 자석에 끌리는 성질에 따라서 물질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할 거야. 야, 심하게 끌려? 적당해? 얘 싫어해? 상자성체, 강자성체, 반자성체. 그래서 귀찮아서 자성체라는 말을 뺐다. 됐지? 승미, 이게 왜 생기는지 이야기를 할게. 왜 생기는지. 자, 첫 번째, 원자자석. 모든 물질은 원자로 구성이 돼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어떤 물질, 어떤 원자가 자석의 성질을 지니면 물질들도 자석이 되기 쉽겠지, 그지? 자석이 있기 쉽겠다. 자, 원자 자석이란 말을 할게. 자, 이거를 비유를 좀 할 건데. 자, 태양이 있고 태양 옆에 누가 돌고 있을 거다? 지구가 돌고 있을 거다. 이렇게 옆에서 도는 걸 뭐라 하지? 공전이라 하지. 그런데 지구가 제자리에서 지 혼자도 반시계 방향으로 뱅글뱅글 돌지 않아? 그치? 이걸 뭐라 하지? 자전이라 하겠지? 그럼 지구는 자전을 하면서 태양 주위를 공전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원자핵 주위에 전자가 돌고 있으면서 이 전자가 제자리에서 지 혼자 빙글빙글 도는 역할도 하는 거라. 이랬나? 핵 옆에 전자가 궤도 운동을 하면서 스핀 운동도 하더라. 팝핀 추는 애들. 머리 박고 뱅글뱅글 돌듯이. 이랬지? 스핀 운동. 됐지? 그러면 얘가 스핀 운동을 하면서 궤도도 돌더라. 이랬습니까? 그럼 이때 다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혹시 앙페르 법칙 기억나? 앙페르 법칙이 뭐지? 암페어. 전류 흐르면 자기장이 생긴다. 전류의 자기작용.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 전류가 흐르면 옆에 자기장이 형성된다. 그래서 오른손을 감아주되 엄지가 전류면 4개가 자기장. 4개가 전류면 엄지가 자기장. 엄지와 4개는 서로 반대래. 그러면 얘를 여기서 봤을 때 너희가 또 하나 기억을 했는 건 전류와 전자는 전류 방향과 전자 이동 방향은 반대다. 됐습니까? 전류와 전자는 반대다. 그러면 너희들 여기서 봤을 때 전자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는 반대로 전류가 이렇게 흐를 거란 얘기고,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는 이쪽이 S극, 이쪽이 N극처럼 될 거다. 말 되겠나? 그래서 원자 하나하나도 전자가 자전 공전처럼 스핀 운동, 궤도 운동 둘 다 하는데, 그러한 이유에 의해서 원자 자체도 원자가 지닌 전자였으니까 원자 자체가 자성을 띈다. 자석처럼 될 거다. 미니 자석. 이해됐습니까? 근데 얘는 원자에는 전자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잖아. 하나가 있는 게 아니지. 그치? 그러면 전자가 반대쪽으로 짝을 딱 이루고 있으면 그 자석처럼 되는 거, 2개가 짝을 이루고 있으니까 상쇄가 되는 거다. 말 되겠나? 그러니까 지금 교육과정상으로 빠졌는데 화학 시간을 이렇게 이야기해. 전자가 이렇게 스핀을 두고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게 그림 안 그려도 되는데 우리가 운동화를 사면 신발이 양쪽, 오른쪽 왼쪽 거 이렇게 딱 크로스돼서 들어있지. 그런 식으로 전자도 이렇게 스핀 방향이 반대로 해서 2개가 들어있는 거야. 그러면 하나가 N극, S극, N극, S극처럼 돼버리니까 2개가 저끼리
자기력선 이렇게 가면서 다른 데 영향을 별로 안 주는 세트를 이루면서 자성을 별로 안 띈다. 이랬나? 그래서 이게 원자 자석들이 쌍을 이루면 자성이 상쇄가 된다. 약해질 거다. 이랬습니까? 요건 집에 가서 쓰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다. 짝을 이루는 원자들은 자성을 띠지 않아. 그럼 우리 주변에 모든 물질들은 원자에 전자가 있을 거고 그 전자가 돌 거잖아. 그럼 원래 원자 자석이 있어야 되지. 있어야 되는데 안 뛴단 말이야. 안 뛴단 말이야. 자석 갖고 오면 달라붙는 거 별로 없다고. 끌려오는 거 별로 없다고. 그 이유가 뭐냐면 얘들 이 원자의 전자들 다 쌍을 이루면서 상쇄가 되어서 거의 전하를 띠지 않고 있듯이 전기적 성질, 자기적 성질 안 띠고 있다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쌤 이렇게 이야기할게. 원자 자석 갖고는 있어. 갖고는 있는데 옆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내가 성질이 발현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된 거지. 내가 끼가 있는데 기회가 되니까 발현했다. 내가 끼가 있지만 발현할 데가 없어서 조용히 참고 있었다 이런 것처럼. 그치? 잠깐만 비유를 들어봐봐. 비유를 들어보면 내가 살아갈 때 고등학교 1학년 우리 반 단합이 끝장이었어. 진짜 모든 게 다 1등. 압도적 1등. 모든 거. 합창대회, 체육대회, 공부 끝내줬음. 공부는 일단 다른 반에 비해서 모든 과목 평균 10점씩 높았어. 근데 이유가 담임선생님인 것 같아. 담임선생님 축으로 정말 잘 돌아갔거든. 정말 잘 돌아갔는데 강자성체야. 우리 담임선생님이 딱 들어와서 공부하자. 그전까지 열심히 떠들지. 여고생들 할 말이 얼마나 많은데. 할 말 얼마나 많은데. 아침에 보고 나면 그래 밥알 하나도 재밌고 맛있는 그때거든. 그러니까 정말 막 재밌어 죽겠는데 딱 들어서 이제 노트 펴자 하고는 자습 쫙 해. 그러고 난데 우리도 몰랐어. 어느 순간 쌤이 빠져나가고 없어. 우리만 연락이 공부하고 있었던 거야. 억울하진 않았지만 그랬거든. 그래서 쌤이 공부하자 해놓고 언제 없었지? 이렇게 된 거야. 땡 울렸을 때 보니까 우리 쌤 없어. 이 상황이 강자성체야. 우리 고2 때 단합이 끝장으로 안 되는 거야. 담임쌤하고 상극이었어. 어떤 계기가 있었는데 너무너무 사이가 안 좋아서 우리 쌤 뭐라 하면 애들 다 고개 숙이고 그 밝았던 얼굴들 다 어디 가고 갑자기 집에 우한 있는 사람들은 변했단 말이야. 반자성체. 쌤이 공부하자 하는 순간 이렇게 그럼 우리 쌤 나가면 정상궤도 돌아와. 진짜 너무 심했거든. 우리 쌤하고 사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가 있어. 세 개를 한꺼번에 보여줄게. 안 적어도 돼. 강자성체가 있고, 상자성체가 있고, 반자성체가 있는데, 일단, 강자성체란 애와 상자성체란 애와 반자성체란 애가 있는데, 쌤이 여기 동그라미 그렸는 게 이게 원자 자석 이렇게 이야기할 거야. 원자 자석. 원자 자석이라고 이야기할 건데 강자성체는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짜글짜글 금간 것 같이 여기가 뭐냐면 자기 구역이라 그래. 자기 구역.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하고 같은 생각 가지고 있는 애들 같은 팀으로 원자 자석들이 동그라미 생략을 했을 뿐이야 쌤이. 여기는 내하고 똑같은 방향으로 똑같은 생각 가진 애들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팀을 따다다다닥 이루고 있는 거야. 됐나? 그러고 있다가 쌤 우리 반 담임쌤 있다고 와서 공부하자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랬지. 외부에서 N극과 S극 이렇게 딱 됐어. 이걸 외부 자기장이라 그래. 외부 자기장. 그러면 자기장 방향은 궁금하면 거기 나침반 딱 갖고 가면 되거든. 딱 갖고 가면 나침반 반을 오른쪽으로 향하겠지. 외부 자기장 방향을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야. 외부 자기장을. 이랬지? 그러면 외부 자기장이 있었을 때 우리도 저렇게 될래.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똑같은 생각을 하는 애들이 점점 넓어지는 거야. 넓어지면서 우리도 이렇게 약간 삐뚤지만 다 똑같이 우리도 약간 삐뚤지만 저쪽으로 다 똑같이 이렇게 있다가 완전히 똑같아질 거야. 됐나? 그래놓고 얘들은 없앴어. 옆에 시간 대별로 자석 없앴지. 없앴는데 우리는 왜 어떻게 좀 나간지도 모르고 공부하고 있었다 그랬지? 그대로 유지.
그대로 유지. 그래서 특징이 자기 구역이 있었다가 외부 자기장을 방향으로 배열. 그랬다가 그대로 유지. 얘가 강자성체야. 네. 제거래도 유지. 상자성체는 그냥 착하고 말 잘 듣는 애들인 거야. 그래서 자 이렇게 조금 삐딱하게 약간 삐딱하게 뒤죽박죽 엉망으로 살고 있다가 여기서 N극이 S극이 오니까 야, 이 방향을 배열 한번 해봐야 안 되겠어? 아, 그럴까요? 이렇게 돼 있던 애들조차도 그러지요. 배열을 좀 해보지요. 근데 약간은 틀어져도 뭐 전반적으로 다 이 방향으로 다 배열을 해. 그치? 그 대신 그래 쌤 공부하자 하니까 공부 다 했어. 아무도 말 안 듣는 애 없이. 그래 놓고는 쌤 나가는 순간 야 다시 놀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들 다시 흐트러칠 거야. 그래서 얘들은 일시적으로 되고 곧 사라져. 곧 사라져. 외부 자기장을 없애면 사라진다. 됐나? 이 녀석은 웃기대. 이거 동그라미인데 다 쌍을 이루고 있어. 완전히 아까 쌍 이룬다 그랬지? 완전히 쌍 이룬 원자 자석 자체가 없어. 텅텅 비었어. 자석이 표시가 안 돼. 됐나? 동그라미는 해놨지만 딴 애들은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있거든. 근데 그게 없어. 아예 원자 자석 자체가 없는데 밖에서 자 우리 배열 한번 해볼까? 야 있잖아 어제 드라마가 이렇게 된 거야. 쌤이 들어와서 공부할까 했는데 어제 드라마 있잖아 그거 봤어 이렇게. 야, 어제 농구 봤나 이렇게. 갑자기 쌤한테 반항하듯이. 그럼 N극 S극 되듯이 이렇게 한번 싸워볼까? 이 분위기로 반대로 이렇게. 이게 돼. 그래 놓고 딱 없앴지. 또 사라져. 이랬나? 얘가 반자성체야. 희한하지, 그지? 근데 요 희한한 이 반자성체가 뭐가 있냐면 누구지? 금. 금. 그치? 그리고 요거는 H2H2O. H2H2O. 같이 외워야 돼. 종류 외워야 돼. 됐나? 그러면 얘는, 일단, 금과 구리 닮았지? 혹시 있잖아. 금에다가 자석 갖다 대면 밀려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금을 되게 가볍게 해서 금박, 아주 얇은 금박에서 자석 옆에 갖고 가면 이게 싫어. 금에 자석 갖고 가면 이렇게 밀려날 거라고. 그렇게 얇은 금이 없잖아. 맞지? 없으니까 못 해봤지. 없으니까 못 해봤는데 가까이 들고 가면 자석 갖고 가면 싫은데. 구리도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10원짜리 동전 그치 구리 있지. 하지만 그거 하면 안 될걸? 무겁거든. 중력 때문에 그래갖고 못 밀어. 이랬나? 그래서 실제로는 네오디뮴 자석 되게 센 거 해가지고 그렇게 실험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만큼 강한 거로 잘 해볼 일이 없어서 뭐 실험에서는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는 한다. 그치? 금, 구리, 수소, 수소도 그렇대. 수소도 물. 혹시 너희들 그 청개구리 자기 부상하듯이 부상한 거 봤나? 쌤 어릴 때 그런 거 있었거든. 어릴 때 그때 뭐 CG 이런 거 불가능할 때 책에 있었어. 청개구리를 아주 강한 자석 위에 딱 들고 가면 순간적으로 떠요. 청개구리 되게 째매하더라고. 보고 깜짝 놀랐어. 뭐 하다가 시골에 있는 그 마당에 나무를 뭐 어떻게 한다 했던가 경칩되기 전이었는데 뭐 땅 파다가 개구리 발견돼가지고 잠자고 있는 개구리 이러고 있는 개구리 이게 청개구리 하고 난 도망가고 난리였는데 생물 전공이다. 근데 그 청개구리 생물처럼 생물 우리도 물이 70%인데 걔도 물이 많잖아.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자석에 강한 자석에 갖고 하면 자기 부상되는 거라. 물 뜹니다. 반자성체다. 이 얘기를 위해서 이렇게 길게 얘기했다. 반자성체다. 생물 전공이다까지 나온다. 됐지? 자, 그리고 하나 더. 유리, 플라스틱,
이런 거. 자석 갖고 나면 씩 밀린다고. 이랬나? 그래서 요건 나중에 문제 관련해서 얘기를 할게. 문제 관련해서. 이랬나? 그래서 내가 외워야 되는데 그래서 뭐 외울까요? 그치? 일단 반자 성태 이건 암기. 됐습니까? 강자 성태는 쉬워. 이게 주기율표에서 예를 철이 몇 번?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 너 26살 되면 철든데. 그 군대 갔다 왔을 때쯤 되면, 그 수연이하고는 철 안 되겠다. 맞지? 군대 못 갔다 오니까. 27번, 28번, 26, 27, 28. 난 뭐라 외웠냐? 발코니라 외웠어. 페코니, 발코니. 그치? 세 개. 강자 성체. 그럼 사실 아까 쌤 시작할 때 지구 얘기했잖아. 지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지구 안에 핵에 철과 니켈이야. 철과 니켈이야. 저런 강자 성체들이 많으니까. 돌면서. 진짜 세진 거지. 진짜 세진 거지. 됐나? 이렇게 있었고, 뭐 상자 성체는 심심하면 하나 외우는데, 뭐 알루미늄이라든지 산소 액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럼 얘는 자석 있으면 살짝 붙어볼까? 예를 들어서 지금 자석 같은 경우에 어제 갖고 놀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는 센데 약하지만 얘가 여기 알루미늄이란 말이야. 자석에 갖다 대면 센 자석 갖고 하면 붙을 것 같은데 안 붙어. 그게 상자 성체야. 붙는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딱 놔놓으면 안 붙어. 이랬나? 이런 거고 얘들 같은 경우는 철이라서 뒤에 철판이거든. 칠판. 철이야. 그래서 얘는 딱딱딱 달라붙는 느낌이 있단 말이야. 이랬나? 그런 건 강자 성체. 됐습니까? 자, 마지막 얘기가 뭐냐? 우리가 강자 성체를 활용한 게 있어. 강자 성체를 활용한 게. 그게 뭐냐면 강자 성체 활용했는 게 일단 냉장고 문. 냉장고 문 쌤 그냥 철인데요. 그거 아니고 냉장고 문이라 혹시 그 찬 냉기 나오면 헛방이잖아. 그치? 냉장고 딱 여는 순간 옥수 시원한데도 문 딱 닫아놨을 때 그 냉기 안 느껴지지? 고무 알죠? 고무? 문에 붙어있는 그 고무. 거기에 액체 자석으로 해서 강자 성체로 해서 그 고무에다가 자석을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시켜서 거기 놔둔 거야. 그래서 탁 달라붙어서 엄청 세게 밀착되어서 달라붙는다는 거지.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이제 이거 지웠으니까 할게. 자, 우리 컴퓨터에 정보를 저장을 할 거야. 그치? 정보를 저장을 하고 그리고 그 정보를 재생을 해내야 될 거야. 그러면 컴퓨터에 정보를 저장할 때, 레코딩할 때, 맞지? 녹음할 때, 녹화할 때, 그리고 얘를 플레이, 재생해내야 될 때. 그때 사실은 이때 앙페르 법칙이 이용이 돼. 그리고 이때 패러데이 법칙이 적용이 돼. 패러데이가 뭐지? 전자기 유도. 카드 결제할 때 끌어내는 것도 마찬가지야. IC 칩 말고. 사실은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정보를 저장한다 그랬잖아. 컴퓨터 같은 경우도 하드디스크 이거 되게 얇은 철판이거든. 철판? 어떻게 이야기하면 여기 알루미늄 같이 되게 가벼운 거에다가 얇게 산화철을 코팅을 한 거야. 왜요? 철이어야지 강자 상태. 정보를 갖다 저장해 놨을 때 그거 안 잃어버리고 그대로 갖고 있는 거라. 그럼 정보 어떻게 저장해요? 있잖아. 얘는 뱅글뱅글 돌 건데 저 뒤에 쫙 뻗어 있는 팔이 있어. 팔 끝에 여기에 좀 웃기대. 팔 끝에 헤드가 달렸대. 팔 끝에 헤드가 달렸대. 걔 이름이 헤드야. 진짜로. 진짜로 헤드. 쌤 이런 거 다 부숴봤겠지? 부숴봤음. 다 부숴봤는데 옛날에 뭐 카세트 이런 것도 다 부숴봤는데 그러고 난 뒤에 그 카세트 부술 때는 희한하게 생겼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카세트 부쉈을 때 그 모양이 이 모양인 거야. 여기에 아까 앙페르 법칙 그랬지? 요 팔 끝에 보면 뭔가가 난 그때 어릴 때 몰랐거든. 미세하게 뭔가가 금색깔처럼 이렇게 있는 게 있어. 그게 알고 보니까 이 코일이었는 거야. 코일이었고 이 코일 그러니까 뭐 이런 인지적 능력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 부숴봤으니까 옛날에
그 꾸중하는 우려만 감사할 뿐이지. 자, 금으로 된 코일들이 쫙 있었고, 금이 아니겠지, 구리겠지. 구리선으로. 그래서 얘가 전류가 흐를 때 여기가 N극이나 S극이나 뭐 이렇게 정보를 저장할 수 있도록 되어서 여기다가 NS 이런 식으로 해서 숫자를 010110으로 컴퓨터 조합으로 배열해서 저장을 하는 거야. 그럼 내가 원하는 영역으로 판이 움직여가서 헤드를 갖다 놓으면 그 정보를 쭈르륵 기록을 하는 거지. 됐나? 그리고 난 뒤에 얘가 강자 상태잖아. 스위치를 꺼도 정보가 사라지지 않아. 그 정보가 그대로 남아있을 거란 거지. 저장이 돼 있고 필요하면 패러데이 법칙으로 전자기 유도로 거기 거 다시 읽어낸다는 거지. 컴퓨터 호출해서 부르면 정보 띄우는 게 패러데이 법칙으로 다시 읽어준다. 이랬나? 자,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오늘 이래야겠다. 자, 뭐 얘기했냐면 반도체 이야기했고 자성체 이야기했다. 반도체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원자의 전자는 특정한 궤도에서 원운동을 하고 있다. 원자의 전자는 특정한 궤도에서 원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고체가 되었을 때는 따다다다다 붙으니까 궤도 하나하나가 겹칠 수는 없으니까 미세하게 떨어져서 그래서 마치 면처럼 보이지만 미세하게 갈라져서 선들이 모인 거다. 띠라고 이야기하는데 띠와 띠 사이에 띠 틈이 있었다. 여긴 절대로 전자가 있을 수가 없고 그럼 이 간격만큼 에너지를 얻어서 훌쩍 가면은 전도띠로 전이가 될 수가 있다. 됐지? 그럼 이러한 간격을 이용을 해서 전기 전도성을 이용을 한다는 거지. 도체, 절연체, 반도체. 도체는 아유 뭐 에너지 얻을 필요 없는데 그대로 갈 수 있다. 절연체는 띠 간격이 너무 넓어서 전자가 절대 이동할 수가 없다. 반도체는 간격이 적당하네. 1, 2 일렉트로볼트 A 그 정도는 충분히 흡수 가능. 이동을 할 수가 있다. 그럼 반도체는 그 중에서 두 가지가 있었다. 무슨 형과 무슨 형? P형이 있었고 N형이 있었다. 13족을 도핑했냐, 15족을 도핑했냐. 따라서 P형과 N형이 있었다. 그치? PN 있었을 때 P 쪽에 서 N 쪽으로. 그래서 선생님은 PN 아까 그림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여기 까맣게 색칠하는 게 나는 PN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도 했고 나중에 보니까 아 맞다 과학자들도 자기들도 헷갈리니까 전류 방향을 표시했다. 그래서 이쪽에 플러스 걸리고 마이너스 걸리면 충분히 전류 잘 흐르겠네. 이게 순방향 바이어스. 역방향으로는 전류가 흐를 수가 없었다. 대체 그 PM 붙었는 게 발광 다이오드. 그리고 광 다이오드. 됐습니까? 발광 다이오드는 빛 내는 거. 광 다이오드는 빛을 받아서 전기로 바뀌는 거. 근데 발광 다이오드 전압 세면 색깔 달라지지 않아. 오, 잘했어. 중요하거든. 그건 도핑되는 원소에 따라서 양공과 잠깐만. 양공을 어디다 도핑하지? 양공을 어디다 도핑하지? 원자가 띠 위에. 전자는 어디 도핑? 전도띠 아래. 맞지? 그래서 그때 그 원자마다 이게 위치가 조금씩 다른 거야. 그래서 띠 간격이 달라져서 색깔이 달라졌다. 됐지? 그렇게 되고 이제 나온 게 뭐냐? 아하. 반도체, 진화성. 자성체. 모든 물질은 자성체, 강자성체, 상자성체, 방자성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한테 시험 문제 잘 내는 건 반자성체야. 반자성체. 왜냐? 반자성체에 있었거든. 어디 수레에다가 위에 반자성체 갖고 갔어. 여기 N극 갖고 가면 어떻게 되게? 난 니 싫어. 밀려나. 묻겠지. S극 갖고 가면 난 니 싫어. 똑같아. N극, S극 가려서 싫은 게 아니고 그냥 네가 싫어. 자성 네가 싫어. 이건 거야. 이래 나 완전 노래 가사지 그지? 네가 싫어. 이래갖고 밀려나는 게. 그러니까 이거 극 바꿨다고 달라지나 안 달라져 이렇게 된 거지. 이랬습니까? 그런 얘기들이 있다. 그래서 요거를 성실하게 하고 다음 시간에 봐야 되겠다. 됐습니까?